우선 사모펀드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본시장법에서 사모펀드의 정확한 명칭은 사모집합투자기구입니다.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입니다. 사모펀드의 특징은 펀드 투자자를 100인 이하로 정해놓습니다. 2021년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서 49인 이하에서 100 이하로 펀드 투자자를 늘립니다. 이것은 금투세 때문이죠. 금투세를 시행하면 최고 세율이 49.5%에서 27.5%로 인하되면서 사모펀드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법률을 개정합니다. 과거 사모펀드의 명칭은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이었습니다. 전문투자형을 헤지펀드라고 하고 경영참여형을 PEF라고 했습니다.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은 투자 대상이 달랐습니다. 헤지펀드는 롱숏펀드를 운영하고 PEF는 기업 인수를 했죠. 2021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의 영업구분은 사라집니다. 전문투자형은 일반 사모펀드로 명칭이 변경이 되고 경영참여형은 기관 전용으로 바뀝니다. 일반과 기관 전용으로 나누는 이유는 투자자 대상 때문이죠.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펀드는 일반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 투자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일반 투자자, 전문 투자자, 기관 투자자입니다. 기관 전용은 기관 투자자가 주요 투자 대상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보호를 할 필요가 없죠.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조항이 강합니다. 사모펀드의 경우 기관들이 중심이 되는 이유입니다. 연기금이 대표적인 기관 투자자입니다. 이를 대체투자라고 합니다. 연기금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대체투자라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사모펀드 투자가 대체투자입니다. 사모펀드의 경우 공모펀드에 비해서 은밀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투자자 내역을 비공개하기 때문입니다. 비공개로 인해서 고위직 공무원들이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고 사모펀드는 다시 일반 기업에 투자합니다. 고위직 공무원이 사모펀드가 투자한 일반 기업을 밀어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시절 마스크를 독점 공급했던 지오영의 주주분포를 보면 사모펀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모펀드와 권력자들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장 기업을 보면 사모펀드들이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죠. 사모펀드 중에서 부동산 펀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펀드는 부동산 관련 권리,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를 하는 펀드입니다. 부동산 펀드가 주택을 매입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되면 사모부동산 펀드로 돈은 끝없이 밀려들 것입니다. 최고 세율이 49.5%에서 27.5%로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사모부동산 펀드 순자산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만 시행이 되면 부동산 펀드로 돈은 크게 몰려들 것입니다. 강남에서 주식 투자로 돈을 크게 버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호응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취득 보유 양도세입니다. 부동산 펀드를 이용할 경우 이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 투자하면 양도소득 최고 세율은 49.5%입니다. 이를 27.5%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사모펀드로 돈 물밀듯이 쏟아질 것입니다.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정부는 50조 이상 유동성을 부동산 개발 회사를 위해서 투입합니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모펀드 세력과 정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동산 관련 회사들에게 정부가 자금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은행들에게만 자금을 투입합니다. 2023년 3월 미국에서 중소형 은행위기에서 연준은 긴급 자금을 은행들에게 공급합니다. 개인들의 경우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정부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워크아웃, 파산 신청을 해야 하죠. 부동산 개발 회사들에게 정부는 50조 이상을 2022년에만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이후에도 PF 대출이 터지지 않는 이유는 지급보증에 있습니다. 정부가 지급보증을 통해서 부동산 개발 회사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집값을 띄우려는 이유가 부동산 개발 회사들 때문입니다. 금투세 역시 이들과 연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사모펀드 시행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이유는
바로 부동산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집값은 과거처럼 상승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원 통화는 늘어나지 않고 집값만 급등하면서 경기 침체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세력들과 부동산 세력들에게 금투세 통과는 세수 확보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돈이 몰려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부동산과 해외 주식으로 자금이 이탈하면서 특히 코스닥 폭락은 불가피합니다. 금투세 시행은 곧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